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요 글쓰기 중에서 요 세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세팅에 대해서는 좀 알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글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컴퓨터를 되게 잘 꾸며보고 싶다, 내가 진짜 잡지처럼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기초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요거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한 제목을 갖고 왔는데 우선 사진은 그냥 여러분들이 불러오실 수 있죠. 사진을 불러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영상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미리. 아시겠지만 대표 이미지를 선택할 수는 있고 제목이랑 어떤 간단한 정보, 태그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수정이 안 돼요. 핸드폰은 동영상 수정이 되는데 PC는 수정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태그를 추가하는 것이나 정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항상 효율성, 다양한 일을 한 번에 소화를 하기 위해서 자잘한 것들은 저는 조금 포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랑 그냥 고대로 제목을 고대로 정보에 붙여 넣기, 태그도 그냥 하나 정도만 그대로 붙여 넣기를 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좀 놔둡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썸네일 모든 걸 이제 대표 사진은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으로 대표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동영상으로 대표 사진을 놓는 거는 좀 비추드리는 게 이거 선택이 막 다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사진으로 대표를 놓을 거고 그래서 동영상은 PC와 모바일이 올릴 때 수정이 모바일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스티커는 여러분들 구입해서 사시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공종이 문구도 스티커가 있어서 글로 보이면 너무 협찬 느낌이 강해서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있다. 그 스티커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바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팁이고 그다음에 인용구. 저는 글을 쓸 때 이게 글이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 종이비행기 재미있게 해요. 뭐 이렇게 인용구를 조금 넣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어떤 팁이나 설명할 때도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섹션을 좀 구분하려고 할 때도 읽기 편하게 가독성이 좋게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제가 만약에 로이북스 종이비행기라는 거를 리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용구에다가 이거를 계속 쓰시는 분이 있어요. 로이북스 종이비행기, 로이북스 종이비행기, 뭐 팁2 뭐 이런 식으로 하실 때 있거든요, 분명. 근데 이거는 좀 비추드려요. 왜냐면 제목에 이미 쓴 제목을 가지고서 본문에 너무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인용구라는 건 우리가 가독성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다 하는 용도라서 우리가 키워드를 본문에 5번을 써야지 얘가 검색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용구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3번, 4번 쓰시고 인용구로 1 번, 2번 쓰셨다고 하면 그거는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복이 너무 많으면 그럼 안 좋으니까 여기에서는 비행기 날리기 팁 이렇게 완전 똑같지는 않게 조금 바꿔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제목과는 조금 다른 걸로 동영상 뭐 QR 코드 확인하는 방법 좀 다른 그런 소제목을 좀 정해 주신다거나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본문에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분선도 넣으면은 깔끔하죠. 저는 심지어 구분선도 사실은 스티커로 구입을 해서 더 예쁜 거 나만의 거가 더 좋아서 요렇게 좀 나누는 편입니다. 눌러서 중앙 정렬로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장소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2 곳, 3 곳까지도 넣을 수 있거든요. 부산 해수욕장? 만약에 부산 해수욕장을 제가 넣고자 하면은 광안리 찍고 뭐 해운대 찍고 다대포 찍고 왔어요. 여행 올리시는 분들이나 놀러 갔다 온 곳 리스트 맛집 리스트 올리시는 분들 요렇게 올리시면 얘가 장소를 검색했을 때 우리 블로거 글들이 먼저 뜨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거들이 글을 키워드도 잘 지키고 제목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좀 점수가 높게 잘 쓰셨고 양질의 글을 쓰셨고 하다 보면 여기 뷰탭에 뜨거든요 열심히 쓰시다 보면. 근데 쟤는 다른 의미예요. 부산 해수욕장. 요렇게 광안리 해수욕장을 제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아래에 블로거들이 글이 뜨거든요. 리뷰.
요렇게 뜨거든요. 이거는 여기 방문자 리뷰고 블로그 리뷰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거 지수는 또 다르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 자, 요거랑 어떻게 다르냐면 광활리 해수욕장 다시 쳐볼게요. 보통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딱 치면 인플루언서들도 먼저 뜨고 지수가 굉장히 높고 이 키워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상위에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소를 검색하면 특히 맛집인 경우 이렇게 장소인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신 걸로 이렇게 상위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이 장소를 꼭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근처 이게 지금 다 근처잖아요. 여기 가깝게는 맨 마지막에 A, B, C 이렇게 갔다 온 순서별로 정리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한 개, 두 개를 내가 좀 위에다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텍스트형으로 바꿔 가지고 중간중간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처음이나 끝에 넣으면 이게 넓은 것도 괜찮은데 글 중앙에 이렇게 넓은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걸 클릭하기도 쉽고 내 글이 가독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쓰시는 거 넓은 지도는 처음이나 끝에 또는 이렇게 얇게 지정을 해서 놓으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위에 기능에서 이용하실 건 사진과 동영상과 그다음에 뭐 스티커랑 인용부 구분서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좀 꼭 필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장소랑 글감입니다. 글감 중에 책이요. 제가 책을 만약에 역행자를 읽었다고 하면 이 역행자라는 걸 이렇게 검색해서 넣으시면 아까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 적을게요. 자, 역행자라고 했을 때는 뷰탭 지수별로 인플루언서별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책 리뷰로 블로그들이 먼저 떠요. 그러니까 진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그 여행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험해 보셨지만 누르고 눌러보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 먼저 뜨는 사람들을 보긴 합니다만 이게 특히나 장소일 경우에 또는 지금은 좀 특이성 있게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등록을 한 책이지만 보통은 책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등록을 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자청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돈을 많이 번 걸로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보통 책들은 저렇게 뜨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이 책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내가 리뷰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블로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요 두 가지는 입력을 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글 쓰실 때는 장소와 글감은 꼭 입력을 해 주셔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뜨고 안 뜨고가 케바케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내 기록용으로 이렇게 써 놓으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음악 검색해서 내가 뜨는 경우나 이런 거가 드물어 가지고 나머지들은 꼭 필수는 아닙니다. 장소랑 글감만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파일이나 일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가끔 쓰실 거예요. 그죠? 가끔 쓰시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고 저도 도안 나눔할 때 뭐 파일을 올리거나 그러기는 하는데 거의 사용은 많이는 안 하고요.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진. 사진은 언플래시, 픽사비 뭐 이런 무료 사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이 정말 없다 싶으면 사진 한 장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꼭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글을 만약에 검색을 할 때 사진이 이렇게 안 보이면요. 글만 떠요. 마치 우리 스크랩 해온 글 있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 배너도 없고 사진도 없고 하면은. 그럼 그게 진짜 글 같은 느낌이 안 나거든요, 요즘 블로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 같은 경우는 꼭 사진을 한 장 이상 넣어 주셔야 될 때는 이걸 이용하시는데요. 되도록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쓰고 남도 쓰는 사진들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게 되면 사진이 유사문서라고 해서 유사사진, 유사문서로 잡혀서 검색이 좀 뒤로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사진이 없을 때만 내 일기를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내 아이들 사진이나 이런 걸 쓰고 싶지 않다. 내 얼굴 올리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한 장만 이렇게 이왕이면 검색을 조금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엄마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또 돈 내는 게 있어 가지고 돈 안 내는 걸로 찾아 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전체 세팅 요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꼭 넣어야 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쓰기에서 요거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글 쓰는 요런 정렬이나 요런 것들은 사실 자유예요. 자유라서 자기가 이제 직접 여러 가지를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주로 중앙 정렬로 하거나 또는 왼쪽 정렬로 하면서 그냥 끊기지 않게 씁니다. 끊기지 않게. 왜 끊기지 않아야 되면 PC 화면, 모바일 화면, 패드 화면이 다 이게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모바일 화면으로 하니까 '여기서 잘라야겠다.' 하시잖아요. 애플, 아이폰, 갤럭시, 뭐 폴더폰 요즘 비율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패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의로 나누시면 어디서는 갑자기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글을 발행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만약에 중앙 정렬하려면요. 진작진작에 띄우셔서 여백을 좀 여유를 두고 띄시거나 아니면 아예 저는 다 이렇게 합쳐 줍니다. 알아서 만약에 알아서 그냥 말이 끝나면 끝나게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 글쓰기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